네, 앞서 저희 기자와도 살펴봤지만 최근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둘러싸고요. 사측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GM의 독단적인 경영과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반대, 정부의 방관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까지 겹쳐지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GM 대리점과 협력업체까지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국 GM 사태 해법은 있을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의 김현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거졌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은 GM의 한국 철수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죠. 지금 이제 한국 GM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쪽이고요, 하나는 생산 쪽,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 쪽인데, 판매 쪽은 어차피 딜러망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한 10,000여 명이 연구개발 쪽에 한 3,000명, 생산 부분에 7,000여 명이 있는데, 사실 이 한국 GM의 연구개발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전략 차종인 그 볼트 전기차도 개발했고요. 기술력이 높은 걸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7,000여 명에 달하는 생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생산 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임금 이슈라든지 또 노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본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축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해 놓으면 생산법인을 구조조정하기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노조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R&D 법인 설립을 먹튀 전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먹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먹튀라고 하는 건 많이 먹고 난 다음에 튄다는 건데, 사실 한국 GM이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별로 먹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없는 것 같고요. 금년에도 1조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 몸집을 가볍게 해서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GM의 생산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한국 GM이 5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평 1, 2 공장, 차원 공장, 그리고 군산 공장, 그리고 이제 보령 공장인데요. 보령 공장은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규모가 작고요. 큰 문제가 안 되고, 아시다시피 군산 공장은 봄에 폐쇄가 됐고요. 근데 지금 창원 공장도 이제 스파크를 생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부평 1, 2 공장을 다 유지할 만큼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GM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부평 1라인은, 부평 1공장은 신차를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종들이 이제 부평 2공장에 모으는데, 이게 3, 4년 정도 지나면 페이드아웃 되면서 신차 모델을 공급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 GM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35% 이상 급감하고 있고요. 네. 적자도 연간 조 단위로 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한국 GM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산법인을 판매법인, 연구개발법인을 하고 생산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인 분리를 했었을 때요. 그러니까 예. 생산 파트와 R&D 부분을 분리했었을 때, 경영적으로 봤었을 때 각자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더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회사 측에서도 주장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에 있는 샹하이 GM의 경우에는 이게 합작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연구개발법인은 따로 만들었고요. 수년 전에 인도의 경우에도, 인도 GM의 경우에도 TCI라고 그래가지고 네. 테크니컬 센터 인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생산법인하고 연구개발이 같이 있었는데 생산법인하고 연구개발법인을 수년 전에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도에서는 지금 노사분규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임금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을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지금 또 제가 물어보니까 그 GTO라 그래, 글로벌 테크놀로지 오피서라 가지고 글로벌 CTO겠죠. 한국 GM의 경우에도 생산 부분하고 연구개발 부분이 조직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실제로 지휘 통제는 전혀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네. 3,000여 명에 달하는 R&D 파트는 본사 GTO의 지휘를 받지 한국 GM의 가점 사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실질적으로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형식적으로도 분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효율성이 분명히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하필 왜 이 시점에 굳이 아주 급한 이슈 같지는 않은데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 이슈와 맞물려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법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GM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진짜
의도는 그럼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인을 분리하는데 비용은 연구개발 법인은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인력도 이미 따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으로는 같은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한국 GM의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로 내는데 이것을 한국 GM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 GTA 오피스에 주고요. 본사 GTA 오피스가 또 전 세계에 있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도 한국 GM의 연구개발 부문은 한국 GM이 필요로 하는 차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제에 그것을 분명히 이제 선을 까르겠다는 것이니까 네.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한 30%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부평 2공장의 구조조정이 지금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전면 철수까지도 염두에 둔 구조조정 측면에 이런 목적이 한 70%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지난 5월에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 법인 분리에 대한 게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가 된 게 이제 7월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지금 10월 이제 중순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는데 네네.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맞아요. 이유가 여기서 예. 석 달간 뭐 했냐 이거죠. 예. 사실 뭐 산업은행은 금융회사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거고 8천억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8천억을 투입하면 산업은행이 내건 조건이 아마 10년 정도는 한국에 더 있어달라. 최소한. 그리고 이제 17개 특별 의결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이 17%밖에 안 됐지만 그건 거부권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8천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GM이 영구히 머무른다기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철수를 해버리면 우리 고용시장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몇 년 더 붙잡아주는 연착륙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국 산업은행이 이렇게 2대 주주로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한국 GM을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돈만큼의 혜택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호주의 사례처럼 GM은 언제든지 떠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17개 특별 의결 비토건 중에서 사실은 이 법인 분리에 관한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20% 이상의 자산 매각이나 분리분할의 경우에 이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 부분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GM의 자산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경영사의 의사결정이라든지 20% 이상의 자산 매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으로서도 지금 아마 요령부등인 상태인데 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여러 번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이 철수할 생각이 GM을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단계로서 법인 분리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분명히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못 했느냐. 특별 비토권 조항에 법인 분리 같은 경우에도 비토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조금 더 일찍 생각해서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뭐 비토권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총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걸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인 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네. 산업은행이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투입하기로 한 8천억 중에서 4천억은 이미 투입이 됐고요. 네. 나머지 4천억이 이제 추가로 투입이 연말께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내고를 해볼 수 있을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저희가 그 GM과 산업은행 간의 투자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R&D 법인 분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이면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보도되거나 알려진 사항이 하면은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 법인하고 생산법인을 분리하면 효율성을 제고하다는 것이지 네. 여기서 당장 사람을 뭐 구조조정한다든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회사의 어떤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왜 그러니까요. 반대하느냐. 오히려 예. 한국 GM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문제를 법원에 한번 판단을 구해본다든지 혹은 뭐 지금 8천억 투자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추가 투자분을 가지고 한번 내고를 해본다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계약 사항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히 반대하거나 비토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이번 사안에 아직은 대해서는 없지 없군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때 되면 또 불거지고 하니까요. 결국 또 피해는 GM 대리점, 협력 업체들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옆 중국에는 한 1,500만 원 연봉, 그러니까 우리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네. 생산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많습니다. 당장 GM만 하더라도 중국 샹하이 법인의 그 합작 법인의 4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보다 6분의 1 인건비밖에 안 되는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할 수 있고요. 생산 기지로서 연구개발 기지로 상당히 중요한데 생산 기지로서 한국이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 세계 최고의 이제 자동차 생산 대국인 일본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그 지금 통계하면 자동차 생산 부분의 연평균 임금비가 9,200만 원인데 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만 하더라도 일본 현지 임금비가 연 8,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1인당 매출액이 7억 8천인데 네. 토요타는 15억입니다. 생산성이 2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생산 기지로서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노사가 같이 모여서 현대자동차 22년 동안 지금 국내 생산 공장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매력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야겠느냐? 장기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측에서도 경영을 효율화해야 되겠지만 노조 측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연구개발 법인을 뭐 분리하든지 말든지 간에 구조조정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한국 GM의 경우에는 연간 1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생산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작정 생산 설비를 유지하면서 생산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을 조금 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정부라든지 산업계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지 이번 문제만 막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강경노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강경노조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국 GM은 한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란 말이죠. 예. 자기들의 어떤 경영 논리에 의해서 미국 GM의 경우에는 미국 본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많은 그 종업원들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GM의 노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 GM의 사태도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억울하죠. 이렇게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이런 문제가 다가서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네. 정부가 강제로 생산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GM의 노사가 풀어야 됩니다. GM의 경영진도 좀 더 분발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노조도 조금 더 양보해서 GM의 생산 기지를 한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꼬인 실타래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군요. 김혜락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